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기초 통계가 어떠한 내용을 다루게 될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의 속에 일부 우리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재 1장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통계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지금 여기에 이제 전체 챕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장 서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장에서는 이제 통계학이 어떠한 것을 공부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이 될 텐데요. 일단 그 앞에서 우리가 그 강의 소개 시간에 살펴봤던 통계적인 그런 문제의 몇 가지 실제 example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어떤 도시의 전체 실업률을 추정을 하고자 할 때, 그 도시의 일부 인구를 추출을 해서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추론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얘는, 어떤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1번 example과 유사하게, 까지 그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특정한 몇 명에게 이제 실행을 진행을 시켜보고 그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이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통계학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example은 이제 그 암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 치료를 병행을 했을 때 치료율이 더 높아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에서도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 통계학을 영어로 statistics라고 하는데요. 이 통계학의 어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은 이제 라틴어 status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status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이제 국가라는 이제 의미를 지닙니다. 자, 통계학이라는 것이 이제 뭔가 국가하고 국가적인 어떤 일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어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아주 오랫동안 이제 통계라고 하면 이제 이 말에서 보듯이 그 국가의 어떤 그 지표로서 경제나 인구, 정치 상황을 자료 혹은 도표로 나타내는 것, 즉 국가 자체, 국가의 어떤 일 표현하는 그런 것들과 동일시하게 이제 동일시하게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통계학이 이제 이러한 국가적인 지표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그 결론을 이제 추론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통계학이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해 왔는데요. 오늘날의 이제 통계학을 생각을 해보면 통계학이 다루는 문제의 범위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을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자료가 이제 물론 이제 몇 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그 살펴본 것처럼 국가적인 어떤 그 자료 관련된 자료들 생각해 보면 뭐 인구,
경제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양이 방대하겠죠. 이제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이제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 통계학에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방법으로서 그림이나 표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평균, 표준 편차와 같은 그 간단한 수치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 요약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그냥 알아보고 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이제 토대로 해서 어떠한 결론을 이제 추론해내는 보편적인 어떤 이론을 일반화된 이론을 이제 추론해내는 그런 과정에서 통계학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1번의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기술 통계학,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2번에 해당하는 그런 통계학을 추론 통계학 혹은 추리 통계학, Inference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통계의 범위를 생각했을 때 결국 통계학의 역할이나 목표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러한 범위에서 이러한 다루는 이제 문제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통계학을 공부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통계학을 다루는 범위를 크게 이제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나누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루는 문제의 범위 중에는 첫 번째로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 수집을 해야 하느냐,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것에 답을 해주는 것이 통계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를 수집할 때 도대체 얼마만큼 자료를 수집해야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많이 추출할수록 자료가 많으면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경제적인 거나. 그래서 무조건 너무 많이 수집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조금 수집하게 되면 모아진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결론을 추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면 얼마만큼 수집을 해야 되는지 이제 질문거리가 될 텐데요. 그런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이제 통계학의 한 가지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료를 알아보고 쉽게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정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질문은 자료를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러한 간단한 질문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이제 알아보고 쉽게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료로부터 어떤 보편적인 일반화된 그런 결론을 이제 추론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통계학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연역적인 방법으로, 즉 3단 논법이라던가 하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방법, 물론 이제 통계학이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논리적인 방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통계학을 사용해서 일반화된 결론을 내릴 때 그 결론이 100%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때 이 결론이 어느 정도로 그럴듯한지 하는 확실성,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결론이 얼만큼 불확실한지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결론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냐, 확실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통계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럼 매저하느냐, 측정하느냐, 어떤 수치적인 값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단순하게 얘는 대충 정확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것은 이제 학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뭔가 좀 구체화된 수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수치로서 불확실성을 나타낼 때 어떤 방법을 쓰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해법도 통계학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통계학의 역할 혹은 통계학을 배우는 목표, 통계학을 공부하는 목표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료 수집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집된 자료를 요약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거 더불어서 새로운 또 결론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일반화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원리 혹은 방법론을 제공을 하는 것이 통계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 혹은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원리를 제공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냐,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리고 모아진 자료를 요약하고 어떻게 해석할지 하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자료로부터 일반화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러한 문제에서의 해결 원칙, 원리, 방법을 제공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통계학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통계학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봤던 example들 3가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제 통계학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러한 통계학을 사용할 때 공통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공통적인 측면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통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은 좀 다르더라도 그 원리는 어떤 것들을 이제 참고해야 되는지, 고려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계학은 자료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제 추론하거나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 수집은 어떤 경우든 다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3가지 example를 보면 전부 다 자료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어떤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얻은 하나하나의 값들을 이제 관측값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요. 예를 들면 앞에서 example 1에서는 이제 실업률을 조사했는데
500명을 조사해서 그 중에 몇 명이 실업인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업이고 어떤 사람은 뭐 실업이 아니고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값들을 이제 관측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측값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공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즉, 앞에서 500명을 이번에 조사할 때는 첫 번째 사람은 조사한 500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실업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500명을 추출해서 조사를 할 때는 첫 번째 사람이 실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즉, 관측값들이 조사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뭐 다이어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다이어트 방법을 누구한테 적용해서 그 결과값을 얻느냐에 따라서 몸무게, 체중이 10kg 넘게 뭐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할 때마다 관측값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공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측을 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실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통계적인 실험인 거죠. 뭐 그 물리나 뭐 화학이나 뭐 이러한 실험을 의미하시는 않고요, 항상 무조건. 예. 자, 이러한 실험을 했을 때, 관측을 했을 때, 자료를 수집했을 때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뭐 지나가다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체 자료를 이제 얻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도시에서 실업률을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체 자료는 물론 이제 수집은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인구를 다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사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다이어트 방법이 정말 올바른 주장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다이어트 방법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 세계 인구 전체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한히 많은 그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불가능하죠. 그리고 현재 있는 인구 뭐 60억, 70억 인구를 조사하는 걸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자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실험을 통해서 자동차가 이제 파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를 다 충돌 실험을 해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제한 조건 때문에 전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제한성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한 조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일부 자료, 제한된 자료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사 못한 전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추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통계학이 이러한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이제 추론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통계학의 공통적인 면을 살펴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살펴봤던 세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전체 자료라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수집하는 자료하고는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자료와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수집하는 자료를 이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용어를 갖다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우리가 앞으로 모집단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population,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수집 가능한, 이론적으로 수집 가능한 모든 관측값들의 집합을 우리가 앞으로 모집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도시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수집 가능한 모든 관측값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도시의 모든 인구들을 조사를 했을 때 그 인구 각각의 이제 개인별로 실업인지 실업이 아닌지 하는 그 관측값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다 모아둔 집합이 바로 모집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방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앞으로 뭐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관측 가능한 그런 모든 관측값들의 집합을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집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뭐 수집 프랙티컬하다라는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 수집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집단과 대비해서 이제 전체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만 우리가 추출을 하게 될 텐데, 모집단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전체 관측값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해서 얻은 관측값들의 집합을 표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집단도 집합이고 표본도 집합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모집단의 한 부분 집합이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표본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관측값들이 이제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모집단, 즉 전체 집합은 하나가 있지만 그거에 속하는 부분 집합은 이제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으로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러한 이제 그 자료 수집 과정에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example을 다시 한번 보죠. 그 도시의 실업률을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실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관측을 하냐면, 결국은 이제 그 도시 인구, 사람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뭐 다이어트 방법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조금 다른 예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관측을 할 때 결국 각각의 쥐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 관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관측을 할 때 그 관측값을 이제 구체적으로 얻는 대상이 있을 텐데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대상들을 우리가 표본 추출 단위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측값을 측정하는 대상이 되는 개체를 sampling unit 혹은 표본 추출 단위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쥐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잘 하고 그 의미를 조금 직관적으로 기억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것 같습니다. 왼쪽이 이론적으로 수집 가능한 모든 관측값들의 집합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모집단, population이죠. 그거의 일부, 부분 집합이죠. 그것을 이제 샘플, 표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제 통계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으로 인해서 모집단을 우리가 다 얻을 수는 없고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이제 표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하고자 하는 목표는 표본 자체의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이론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 전체의 모습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표본만을 가지고. 자, 이제 그렇게 하려면 결국 모집단을 이 표본이 잘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즉 이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를 해야지만 이 표본만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습을 내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통계학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본이냐? 그리고 그러한 잘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출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한번 앞에서 사실은 이제 통계학의 범위, 역할, 목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통계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통계학을 배우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통계학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 자료 수집하는 설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수집된 자료로부터 모집단이라는 말을 처음 우리가 이제 쓰겠습니다. 샘플로부터 결국 이제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표본이죠.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추론할 수 있도록,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이 통계학이 해야 하는 역할이고, 통계학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잠깐 이 그림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표본으로부터 전체 모집단을 내가 이제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하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럼 잘 대표하는 표본을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초기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부터 통계학의 해결을 이제 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즉, 통계학은 이미 그 자료가 선택이 된 다음에 그 자료 이후에 이제 통계학이 이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론을 합리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추출하는 과정에서부터 통계학이 제 역할을 이제 관여를 이제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의미 있는 결론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하지 않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표본을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통계하기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본 자체가 대표성을 띠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이론을 적용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학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통계학이 관여를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학의 목표를 우리가 새로 도입한 용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얼마만큼 자료를 추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하는 표본 추출의 과정과 범위를 설계하고,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추출된 표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관한 추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추론에서 얻은 결론이 100% 정확한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한지 하는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불확실성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는 것인지, 우리가 얻은 결론이 어느 정도 불확실한 것인지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통계학의 과제가 되겠고 통계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처음 1장에서는 이제 통계학의 역할, 목표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그 용어 3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population, 모집단, 표본, sample, 그리고 표본 추출 단위, 그리고 그러한 용어들을 통해서 통계학의 역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